제3장 나의 신사다운 행동과 선량한 마음은 국왕과 신하들은 물론 군대와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좋은 인상을 주었다. 그래서 나는 오래 있지 않아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의 호감을 얻기 위하여 정성을 기울였다. 작은 사람들은 조금씩 내가 그들에게 어떤 위험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다. 나는 가끔씩 바닥에 드러누워서 대략 6명 정도의 사람들이 손바닥 위에서 춤을 추도록 하였다. 나중에는 어린 아이들도 나의 머리카락 속에 숨어서 장난을 치며 놀 수 있게 되었다. 작은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말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 어느 날 국왕은 그 나라의 놀이로 나를 즐겁게 만들어 주려고 하였다. 놀이의 화려함과 재치는 내가 알고 있던 그 어느 나라의 놀이보다도 훨씬 뛰어났다. 특히 줄을 타면서 춤추는 것은 무척이나 재미가 있었다. 그것은 약 30cm의 높이에서 60cm 정도의 가늘고 하얀 줄 위에서 춤을 추는 것이었다. 여기에 관해서는 독자들이 좀 지루하더라도 상세하게 쓰고 싶다. 이 놀이는 작은 사람들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국왕의 신임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줄을 타는 기술을 연습하는데 반드시 귀족 출신이거나 높은 수준의 교양을 가진 사람들만은 아니다. 사망이나 파면으로 공석이 생겼을 경우에 대여섯 명의 후보들이 줄 위에서 춤을 추면서 국왕과 대신들을 즐겁게 하는 경쟁을 시작한다. 가장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고 줄 위에서 춤을 잘 추는 사람이 그 자리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따금씩 대신들도 이 기술을 국왕에게 보여줌으로써 아직 자신들이 줄 타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한다. 제무 대신 플리넵은 팽팽하게 당겨진 줄 위에서 춤을 추었는데 그 왕국의 어떤 귀족보다도 25mm나 높게 뛰었다. 나는 그가 영국에 있는 노끈보다도 더욱 가느다란 줄에 고정된 나무 접시 위에서 몇 번인가 제줄을 넘는 것을 보았다. 나의 친구인 렐드레살은 플리넵 다음으로 춤을 잘 추었다. 그 이외의 대신들은 대개가 서로 비슷하였다. 이 놀이는 이따금씩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수에 달했다. 춤을 추다가 후보들이 다치는 것을 나도 여러 차례 보았다. 대신들이 직접 묘기를 보일 때가 가장 위험하였다. 주위의 동료들보다 자신이 더욱 뛰어나다는 것을 보이려고 무리하게 뛰다가 한두 번 떨어진 경험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내가 이곳에 오기 1, 2년 전 플리넵이 떨어졌을 때 바닥에 우연히 국왕의 방석이 놓여있지 않았더라면 그는 분명히 목이 부러져 죽었을 것이다. 이것과 비슷한 놀이가 또 하나 있었다. 그것은 특별한 경우 국왕과 왕비 그리고 중요한 대신들의 앞에서만 펼쳐지는 것이다. 국왕은 탁자 위에 길이가 대략 15cm 정도 되는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의 비단줄 3개를 놓는다. 이 비단줄은 특별한 은총의 표시였으며 국왕이 뽑는 사람에게 상으로 내려주는 것이다. 이러한 예식은 국왕의 의자가 있는 넓은 대전에서만 행하여진다. 여기서 국왕의 은총을 얻으려는 후보들은 줄타기나 춤추기와는 아주 다른 묘기를 선보인다. 이것은 유럽이나 아메리카 어느 대륙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국왕은 두 손으로 막대기를 잡고 수평이 되도록 만든다. 그러면 후보들이 한 명씩 차례로 나와 막대기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따라 그것을 뛰어넘기도 하고 아래로 기어서 지나가기도 하였다. 때로는 대신들이 반대편을 잡고 있기도 한다.
가장 재치 있으면서도 멀리 뛰거나 기어가는 사람에게 파란색의 비단줄이 주어진다. 2등에게는 빨간 줄, 그리고 3등에겐 초록줄이 주어진다. 입상자들은 그 실을 허리에 2번 감는다. 궁중에 있는 고관들은 모두가 이러한 비단줄로 장식을 하고 있었다. 매일같이 국왕과 군사들이 타는 말은 나의 곁에서 훈련을 받았으며 이제는 아무런 꺼리낌이나 두려움 없이 발 아래에까지 다가오곤 하였다. 땅에 세워놓은 손을 기수들은 말을 타고 뛰어넘었다. 어느 사냥꾼은 커다란 말을 몰고서 구두를 신은 발을 뛰어넘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 대단한 도약이었다. 어느 날 나는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국왕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나는 국왕에게 높이가 60cm이고 굵기는 여느 지팡이만한 몇 개의 막대기를 달라고 하였다. 국왕은 숲을 관할하는 신하에게 나의 요구 조건을 그대로 들어주라고 명령하였다. 다음 날 아침 6명의 신하들이 8마리의 말이 이끄는 마차 6대를 끌고 왔다. 나는 9개의 막대기를 땅에다 단단하게 박아서 한 변의 길이가 75cm인 정사각형 모양을 만들었다. 그리고는 다른 4개 막대기를 이용하여 땅에 약 60cm 높이로 4군데의 귀퉁이에 평행하도록 묶었다. 9개의 막대기 위에다가 손수건을 대놓고 팽팽하게 잡아당겨서 북처럼 탄탄하도록 만들었다. 손수건으로부터 12cm 위쪽에 나 있는 평행으로 설치된 4개의 막대기가 난간의 역할을 하도록 만든 것이다. 작업을 마친 다음 나는 국왕에게 가장 잘 달리는 말 24마리로 구성된 군대를 불러와 손수건 위에서 훈련을 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는 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는 무장한 군사가 타고 있는 말을 하나씩 들어서 손수건 위에다 올려주었다. 훈련을 맡게 될 장교도 함께 있었다. 정렬을 하고 난 다음 그들은 2 모임으로 나뉘어 촉이 달려있지 않은 화살을 쏘고 칼을 뽑아서 쫓고 쫓기며 공격과 후퇴를 하면서 군사훈련을 시작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구경한 것 중에서 가장 뛰어난 군사훈련을 보았다. 평행으로 나 있는 막대기가 난간 역할을 훌륭하게 해주어서 말들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었다. 국왕은 무척이나 즐거워하면서 훈련을 며칠 동안이나 계속하도록 하였다. 한 번은 직접 무대에 올라가서 지휘를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억지로 왕비를 설득하여 그녀가 타고 있는 가마를 문이 닫힌 그대로 나에게 들린 채로 무대에서 2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군사훈련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좋지 않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진정 다행이었다. 다만 어느 대장이 타고 있던 사나운 말이 뒷발질을 하는 바람에 손수건에 구멍을 뚫리게 되었다. 그 구멍 속으로 말의 다리가 빠졌기 때문에 기수와 함께 넘어졌다. 그러나 나는 한 손으로 구멍을 막고 다른 손으로 그들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내려놓아서 모두 구해주었다. 넘어진 말은 왼쪽의 어깨 부분을 다쳤지만 말에 타고 있던 기수는 다행스럽게 다치지 않았다. 나는 손수건을 다시 보수하였다. 그러나 그처럼 위험한 일에 손수건을 다시 사용할 수는 없었다. 내가 자유의 몸이 되기 약 2, 3일 정도 전의 일이었다. 궁중에서 이런 종류의 묘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있을 때 국왕에게 알리는 급한 전갈이 있었다. 그것은 내가 처음에 잡혀왔던 곳에서 말을 타던 사람들이 땅 위에 놓여있는 크고 검은 물체를 보았다는 것이다. 가운데 부분이 마치 사람의 키 정도로 높게 솟아 있었으며 가장자리는 국왕의 침실만큼이나 넓고 둥글게 펼쳐진 아주 이상한 물체였다. 하지만 그것은 작은 사람들이 처음에 생각하였던 것처럼 생물은 아니었다. 풀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었던 것이다. 몇 명이 그 주위를 빙빙 돌기도 하였고 다른 사람의 어깨 위로 올라가 윗부분을 살펴보기도 했다는 것이다. 평평한 윗부분에서 발을 조심스럽게 굴러보니 속이 비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 생각으로는 산 같은 사람이 사용하는 물건으로 보였으며 국왕께서 원하신다면 즉시 5마리의 말로 그것을 운반하여 오겠다고 하였다. 나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를 알 수 있었다. 보고를 받은 후 나는 무척이나 즐거웠다. 배가 난파된 다음 파도에 휩쓸리다가 육지에 상륙하였을 때 나는 혼수 상태에 깊숙이 빠져 있었다. 노를 사용하여 배를 저어가고 헤엄을 치는 동안 허리에 끈으로 묶어두었던 모자가 육지에 도착한 이후 의식을 잃어버리기 전에 떨어졌던 것 같았다. 그동안 나는 모자를 바다에서 잃어버렸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나는 국왕에게 될수록 빨리 모자를 가져올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 그리고 이상한 물건의 용도와 성질을 그에게 설명하였다. 다음 날 작은 사람들이 모자를 가지고 왔으나 그 상태는 아주 좋지 않았다. 그들은 모자의 끝부분에 35mm 정도 되는 곳에 구멍을 뚫고 2개의 갈고리를 건 다음 기다란 줄을 이용하여 말과 연결하였던 것이다. 나의 모자는 이러한 상태에서 800m라는 먼 거리를 끌려왔던 것이다. 하지만 작은 사람들의 나라는 땅이 아주 평평하고 굴곡이 없었기 때문에 짐작하였던 것보다는 크게 망가지지 않았다. 모자를 되찾은 지 이틀이 지났다. 국왕은 도성의 주변에서 자리 잡고 있는 군사들에게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는 아주 재미있는 방법으로 훈련을 시작하기 위해 나에게 발이 자라는 만큼 넓게 벌린 채 서 있어 달라고 하였다. 그는 장군에게 군대를 밀집 대형으로 정렬시켜 나의 다리 밑으로 행진하라고 시켰다. 보병은 24명이 하나의 줄을 만들었고 기병은 16명씩 조를 이루었다. 그들은 북을 울리고 깃발을 휘날리며 창을 앞으로 힘껏 겨눈 채 행진을 하였다. 보병 3,000명과 기병 1,000명으로 구성된 군대였다. 국왕은 행진을 하고 있는 군사들에게 나에 대한 예의를 엄격히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젊은 장교들 몇 명이 나의 다리 아래를 지나갈 때 눈을 힐끗 돌리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 사실은 그 당시 나의 바지가 아주 형편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을 본 그들은 가끔씩 웃으며 탄성을 지르기도 하였다. 나는 자유를 요청하기 위한 수많은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국왕은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신회의와 전체회의를 소집하였다. 나와 기분 나쁘게 다툰 일이 없는데도 나를 아주 미워하고 있는 스키레슈 볼골람을 제외하고는 전체 회의에서 나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찬성을 하였으며 국왕의 승인도 받게 되었다. 스키레슈 볼골람은 국왕의 신임도 두텁고 임무를 해결하는 일에 대해서도 유능한 해군 사령관이었으나 성질이 매우 까다로웠다. 그러나 내가 자유를 얻기 이전에 전제되어야 할 조건과 조항들에 관한 문서는 그가 직접 작성하게 되었다. 그 문서는 2명의 차관과 여러 명의 고관들을 거느린 스키레슈 볼골람이 직접 나에게 전달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조항을 지키겠다는 맹세에 대한 선서를 요구받았다. 처음에는 영국의 방식대로, 그 다음에는 작은 사람들의 법에 규정된 방식대로 하라는 것이었다. 작은 사람들의 선서법에 따르면 왼손으로 오른쪽 발을 잡고 오른손의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정수리에 대고 엄지손가락을 오른쪽 귀의 끝부분에 대는 것이었다. 내가 자유를 얻기 위하여 지켜야 할 조항과 작은 사람들의 독특한 표현 방식을 독자들이 알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그 문서 전체를 가능한 한 직역을 하였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릴리포트 왕국의 위대한 국왕이여, 우주의 즐거움과 두려움의 존재이고 다스리는 영역은 5000 블러스트럭스에서
지구의 마지막 부분에까지 미치고 왕 중의 왕이며 사람의 아들보다도 더욱 크고 내딛는 발은 땅의 중심을 누르며 머리로는 빛나는 태양을 치며 고개를 저으면 지상의 왕자들이 무릎을 떨고 봄처럼 즐거우며 여름처럼 편안하고 가을처럼 풍성하고 겨울처럼 무서우며 지극히 높은 국왕 골바스토 모마렌 에블랑 거딜로 쉬핀 물리울리 괴는 얼마 전 이날에 도착한 산 같은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선서로서 지킬 것을 분부한다. 첫째, 산 같은 사람은 국왕의 도장이 찍혀있는 허가서 없이 함부로 릴리포트의 영역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둘째, 산 같은 사람은 국왕의 명령이 없이는 도성에 들어올 수 없다. 명령이 있을 경우 국민들은 문 밖으로 절대 나오지 말라는 주의를 2시간 이전에 받을 것이다. 셋째, 산 같은 사람은 걸어 다닐 경우 국도만을 이용해야 한다. 농장이나 곡식이 자라는 밭에서 함부로 걸어 다니거나 누워서는 안 된다. 넷째, 산 같은 사람은 국도에서 걸을 때에도 사랑하는 국민과 말, 그리고 마차 등을 밟지 않도록 언제나 조심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의 없이 국민들을 손으로 쥐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산 같은 사람은 칙사를 급하게 보낼 필요가 있을 때 주머니에 칙사와 말을 넣어서 옮겨주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것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는 6일간의 여행이고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칙사를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여섯째, 산 같은 사람은 블레허스크에 있는 적들과 싸울 때 릴리포트의 동제가 되어야 한다. 일곱째, 산 같은 사람은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에는 노동자들을 도와서 큰 돌을 옮겨주어서 공장이나 왕궁의 건물 짓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여덟째, 산 같은 사람은 2개월 내에 해변을 한 바퀴 돌아본 다음 발자국 수를 계산하여 릴리포트의 면적에 대한 정확한 측량 보고를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 같은 사람은 위의 모든 조항을 준수하겠다는 선서에 따라 하루에 국민들 1724명을 먹이기에 충분한 분량의 고기와 마실 것을 지급받게 될 것이고 릴리포트의 국왕을 자유로이 만나볼 수 있으며 그 외에 다른 호의도 받을 것이다. 본인의 기원 제91개월 제12일 벨파보락에 있는 궁전에서 내려보낸다. 몇 개의 조항들은 내가 기대하였던 정도보다 명예스럽지 못한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즐겁고 만족한 마음으로 조항을 지킬 것을 선서하였다. 하지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점은 그것이 해군사령관 스키리슈 볼골람에게 의하여 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쇠사슬은 곧 풀어졌으며 나는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되었다. 국왕이 직접 나와서 나의 선서를 지켜보았다. 나는 국왕의 발 아래 엎드림으로써 감사하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그는 나에게 일어나라고 하였다. 국왕은 내가 아주 좋은 국민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으며 자신의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독자들은 내가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조항에서 국왕은 작은 사람들 1728명을 먹여 살릴 만큼 충분한 양의 고기와 마실 것을 나에게 지급하겠다는 대목을 주의하여 주기 바란다. 나중에 한 친구에게서 어떻게 해서 그처럼 분명한 숫자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물었다. 그는 국왕의 수학자들이 기구를 사용하여 나의 키를 재어본 결과 그들의 키보다 12배가 넘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따라서 나의 몸이 최소한 작은 사람들 1728명을 합친 것과 같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하였다. 여기에 의해서 이 숫자만큼의 릴리포트 사람들이 먹는 음식물의 양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아 국왕이 경제에 대하여 얼마나 신중하고 정확한가, 그리고 릴리포트 사람들이 얼마나 재주 있는 사람들인가를
독자들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